많아가지고 많이 준비해왔는데, 뭐 20분이 밝히 못한다니까 20분 동안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중간에 끊겠습니다. 다 조각조각 이렇게 돼 있어갖고 어느 부분에서 끊어도 뭐 상관없는 글이 됐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민주주의, 우리 모든 지금 갈등이라든지 뭐 대통합 문제가 나오고 하는 것이 이 민주주의가 아직 정착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양 민주주의는 수백 년 동안 그냥 이 집권자들로부터 국민이 투쟁해서 권리를 뺏어오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권리를 갖다 지켜야 되겠고, 그 지키는데 국민이 모아가지고 법을 만들기 위해서 오랜 전통을 갖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면 그걸 갖다가 이 각자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이제 법이니까 그 법이 그것을 갖다가 판결해주고 관리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민주주의는 어느 나라가나 법치 잘 된 나라가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동양이 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서양에서 수입한 것이 그 저변에는 옛날부터 이 왕도 사상이라는 게 이제 흘러가지고 이 왕도 사상이라는 것이 이제 덕이 있는 이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이 법보다는 이 큰 정치를 갖다 해가지고선 모든 사람들을 갖다 잘 통합해서 다스린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인치 사상, 요새 말하는 이제 좌파 사상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써는 건 하지만 좀 우리를 갖다 보살펴줄 지도자를 갖다가 뽑는 거니까 이게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왕 밑으로 자꾸 대통령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마 민주국가를 쳐놓고 우리나라처럼 반법치주의자, 법을 갖다 우리를 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배워가는 나라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법을 갖다 동원하는데 그 법은 저희들이 정치를 잘 못하니까 그 법을 동원해가지고선 폭력으로 국민을 갖다 제압하려는 것이다. 법은 지키지 말아요. 안 해도 된다. 대화, 타협, 소통 이런 것이 이제 관용 이런 것이 이 민주주의 핵심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한번 그런 적인데. 그래서 국민들이 거기에 깃들여 있어요. 이건 이제 인치인데, 그동안에 쭉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왔지만 이 양반들이 이 법치에 대한 관념이 전혀 없었어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그 대통령은 선거로 되면 그냥 500만 명씩 수면을 지는 나라가 이제 있을 수가 없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650만 명을 갖다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이 사면을 해줬어요. 국민의 60%가 범죄를 하고 사면을 받고 이런 나라니까 이게 법치국가라고 도대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대통령을 갖다가 뽑았는데 그분이 대통합 정치를 이제 하겠다고 나서고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비대는 것도 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왕도 정치 같은 것을 갖다 해주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선거라는 것은 이제 하나 그냥 전부들 자기 편을 뽑는 뒷게임으로 생각을 해가지고서 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 우리는 더 많이 요구하고 또 진쪽은 대통합이니 이런 것을 갖다 이제 요구해가지고 우리 것도 챙겨달라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러는 것이 이제 전통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갈등의 시초고 갈등을 갖다 재생산시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합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갖다 드리겠는데 대통령이 그 대통합이라는 것을 갖다 할 또 무슨 권리가 있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 대화, 타협, 관용에 의해 가지고 이 통합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한편은 양보하고 그래가지고선 서로 간에 잘 살아보자 이런 것이 이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법치를 갖다가 이 원칙 이런 것을 갖다 허물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구조를 갖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 대화, 타협, 관용에 의해서 국민 통합이 되어진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선은 이것이 본질적으로 한 편한테 양보를 갖다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항상 희생되는 것은 이 겁 많고 그냥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침묵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법을 잘 지키는 준법 시민이고, 그리고 제 장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냥 대통령은 그걸 대체로 허물어가지고선 특정 집단한테 특정 지역 선물을 갖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불법자는 그냥 용인해주고, 신용불량자는 해결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희생자는 준법 시민이고, 좀 분리, 어떻게 그냥 남을 갖다가 싣고 사는 사람들은 그 틈에 이득을 보고 그러지 않나. 그래서 이런 과정은 지금 시간이 많으면 몇 가지 사례를 갖다 들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 겁니다. 한진중공업 사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당분간 상처를 갖다가 아물고, 그리고 통합을 갖다 추진하게 되면 그 순간에 더 큰 갈등, 분열의 씨앗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박치를 갖다 해야 되고, 다른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갈등이라는 것은 세계 어디에나 존재해요. 우리보다 훨씬 큰 관점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단일 민족이지만 유럽 각국들은 그냥 여러 민족들이 같이 있고, 그래서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퀘벡이 독립을 하겠다고 그러고, 스페인에서는 바스크족이 독립을 하겠다고 그러고, 벨기에 같은 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어디 가나 존재하고, 이걸 갖다가 해소하는 것은 아니고 이걸 관리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민주국가에서는 이 갈등을 갖다가 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합의를 해가지고, 그래갖고 제도라든지 법을 만듭니다. 그럼 일단 그 법을 갖다 만들면 거기에 따라가지고선 그 법은 준수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통령이 할 일은 없어요. 대통령이 무슨 권한 말이에요. 누구를 갖다가, 너는 양보하라 그러고, 그리고선 이번에는 이쪽이 이제 어디 더 많이 먹는다, 더 괴로 가신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법이라든지 새로 만드는 제도 같은 것이 다 그런 식이에요. 택시법을 만들면 그 다음에 버스 업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어디 공장 어디니까 중소기업 고용을 갖다 제한해 놓으면 거기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고유업종을 만들어 놓으면 고유업종 그것 때문에 이제 피해보는 사람들이 아우성치. 그렇게 해서 우리 정치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저기를 갖다가 갈등을 갖다가 재생산하는 그런 구조에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선진국 시민 법치를 갖다가 알고 그게 뭔가, 민주주의가 뭔가 알고 그런 과정을 갖다 거쳐가지고선 그걸 갖다가 몸에 익숙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있으면 법 절차를 따라가지고선 자기 그러니까 구제를 갖다가 이제 추구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과정이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보게 되면 전부들 놀랐어요. 이 흑색 선전이 우선 하나도 먹히지 않았어요. 과거엔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리고 돈 선거도 없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한 5년 뒤에는 보면 우리가 지금 보기에도 놀랄 정도로 큰 발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한국민들이 워낙 이것저것 불의를 보면 용서 안 하고, 그리고 인생 옛날하고 달라하고, 국회의원들이 무슨 특권을 누리거나 그러면 그냥 달려가지고 아우성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발전이 빠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새 통합 정책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공정한 법치 능력을 보여줘가지고선 이런 과정을 갖다가 돕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갖다가 해야 될 것 몇 가지를 갖다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공정한 법치, 법치를 하면 누구나 법 앞에서 똑같고 누구도 법이 없고 누구도 법 밑에 없는 그런 정치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만드는 것이 제일 첫 번째다. 그 첫째 대상은 우리나라 반법치 세력. 반법치 세력이라는 것은
이 법을 무너뜨리고 이 사회구조를 갖다 흔들어 놔야지 그래야지 이득을 보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법을 갖다가 망가뜨리고 자기들 그러니까 이 선동을 갖다 그 앞에 세우는 그런 집단이 있는데 제가 뭐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이 전교조라든지 덕수궁 텐트장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물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있으면 그 밖에서 그걸 꼬드기고, 예컨대 옛날 용산 이 천사장에 보면 거기서 죽은 사람들 중에서, 실제 거주자는 거의 없고 전부 외부 세력이었다. 그래서, 이 문화방송, 이 파업자 이런 것도 제가 그냥 같이 분류하고, 그 다음에 무슨 국단의 노조, 행위자들, 김진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선 법 위에 있는, 그런 부류로부터 이제 해제시켜가지고선, 그런 사람들은, 대통합 영목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갖다 포섭하지 말아라. 포섭하면 그 순간에, 법의 권위가 무너지고 공권력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좀 무슨 수로 갈등이고 통합이고 그런 것을 갖다 할 수도 법치를 갖다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대기업, 대재벌가를 갖다 포함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범법이 있어도 절대로 감옥에 아직 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가면 또 금방 빠져나와요. 이 재벌 큰 회사 CEO 그런 사람들도 있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또 빼주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잘 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어쨌든 그동안에 선거를 그렇게 이제 해온 거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법의 위에 있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서민 약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도와주고 그다음에 큰일 올 때마다 그냥 수백만 명씩 운전 범칙자 범법자 이런 사람들 그냥 뽑아줄 해제해 주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법치를 홈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이 생계형 범죄자가 그냥 우리나라에서 무더기로 쏟아져 나와요. 아까는 반법치주의자가 많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꾸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풍토다. 왜냐하면 계속 풀어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갖다 이제 그러는데 대통령마다 이 생계형 범죄자 이 구제를 갖다가 그거예요? 아닙니다. 이 생경 범죄자 이 구제를 갖다가 사명으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나라에 불쌍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이 서민 지원은 이 사람들 경기력을 갖다 높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부족하게 수확하는 것 그것을 갖다 도와주고 다른 조치를 갖다 강구해야지 이 사람들 버거지는 걸 갖다가 놔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주면 이 사람들이 이걸 권리로 알아요. 생계형 범죄는 그 서민의 권리다. 그럼 그 권리를 갖다 행사할 거라고요, 당연히. 제가 쭉 썼는데 이 범죄자는 범죄자를 기르고 아버지가 그 음주운전자는 아들도 음주운전자고요. 그 서민 범죄자는 더 작은 서민 범죄자를 갖다 등친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서민은 우리 사회 법의식, 법치사회를 만드는 기침이다. 제가 그랬어요. 이들이 이 범법자가 되면 결국은 범무시하는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을 갖다 뽑는다. 이 서민 약자일수록 그 사람들 갖다가 그 준법 시민을 기르는 게 그 사람들 자는데 그 손자 장래를 갖다 위해서 좋은 거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것이 이제 갈등을 갖다 해소하는 방법이다. 이제 공자 같은 소리를 갖다 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 번째 대상입니다. 세 번째 대상은 이 대통령 자신이에요. 대통령 자신이 가장 초법자가 돼가지고선 사면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행사하는데, 누구도 법이 없고 누구나 법이 적용되는 이 국민주권 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면받는 자도 있을 수 없고 선약하는 자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면은 뭐 여기 이제 법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할 얘기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선진국에서 대안하고 하는 경우에는 그동안에 뭐 사법상에 그러니까 이 주디시얼 에러가 있거나 사법상에 무슨 오류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 한해가지고서 이제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뭐 클린턴 대통령이 뭐 몇 명 그냥 부시 그냥 작은 부시가 몇 명 자기 친구를 갖다가 이 서면해 주려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소란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못해갔어요. 근데 우리 대통령은 이 서면잔치를 갖다 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자기 스스로 그냥 선서한 법칙을 갖다 스스로 찢는 행위다. 나는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쭉 보면 김영삼 정부가 704만 명, 김대중 정부가 1038만 명, 노무현 정부가 438만 명, 이명박 정부가 최초 3년 동안 467명 해가지고 2009에 650만 명, 국민의 60%가 참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결국은 대통령이 법을 어기니까 국회의원이 법을 어기고, 국회의원이 법을 어기니까 그 다음에 독수공학회 그런 사람 민노총 야당 시민단체 전교조 한관으로 나가도 아무도 그걸 갖다가 말할 수가 없어요. 누가 법을지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제 뭐 지금 시끄러우니까 얘기를 하겠는데 국회의원은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우리 사회 민주주의 사회 옛날 영조하고 똑같아요. 각 선거구에서 뽑혀가지고선 이 왕 같은 특권을 누리는데 참 기가 막히고 그래서 여기 이 스웨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적어왔습니다. 스웨덴이 말하자면 이 높은 세금을 내가지고 높은 복지를 하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이걸 국민 합의에서 했기 때문에 아주 전형적인 국민 통합 국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국회의원은 전용차가 물론 없습니다. 지하철로 출근하고 식당에서 뭐 청소부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오늘 식사를 하고 오직 받는 거는 이 5,700크로나 약 1,0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그러한 국회의원 월급뿐이 없어요. 자기 보좌관 물론 없습니다. 당에서 비서가 있는데 그걸 공용으로 쓰고 직접 이 시민들을 만나서 하고 그 연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뭐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특권도 없어요. 면책 특권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걸 갖다 하고 특권을 요구하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이 일을 갖다 즐겨하고 보람 있는 일이기 때문에 특권을 갖다 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유럽 국가 대부분의 국가 다 이래요. 미국도 뭐 그냥 그러는데 부자들이 이 상원의원 하원의원이 되는데 자기 돈으로 보좌관 쓰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러는데 공부를 갖다 하게 되면 뭐 권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건 해주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회 특권은 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연복이 1억 3,796만 원, 각종 수당 재원금 9,915만 원 해서 해갖고 스페인 4배가 됩니다. 스웨덴. 그 다음에 기타 쪽도 뭐 1등석 뭐 이런 것도 잘 알고 이런 것도 잘 알 텐데 제가 보니까 국회의원 회관을 갖다 지었어요. 국회의원 회관을 갖다 맨 처음에 이 작게 지으려는 걸 갖다 자기들끼리 일단 허락받아 놓고 편법으로 해가지고선 연건 10층짜리 지하 5층짜리 106,700 평방미터를 갖다 만들었는데 이게 제2회관이 제1회관이 또 있어요. 7만 평짜리가 7만 평방미터. 그래서 이것이 3,000명 있으니까 스페이스인데 요번에 크게 진 이 서울시청 이것이 얼마냐면 8만 얼마냐 그래서 7만 얼마예요. 그래서 이거에 2.5배가 돼요. 3,000명이 서울시청에 만여 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것도 크게 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뿐이 아니고 지난번에 이 보좌관 보좌관을 위해서 이 국공립 어린이 보육원 이걸 갖다가 210억 원인가 건설할 예산을 갖다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총 보육원, 국공립 보육원 금년 예산이 뭐 190억 원인가 그랬대요. 이것도 제2 보육원이에요. 제1 보육원이 쳐가지고. 또 뭐 어디
저쪽에다가 뭐 이 동해안에 연손 준다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빨랑빨랑 얘기를 하겠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직업 정신이 이 사람들은 뭐 보좌원을 갖다가 정부에서 9명을 대주는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지 마음대로 써요. 옛날에 윤구 의무장관이 자기 딸 한번 그냥 체했다가 어마어마하게 잘을 냈는데 이 양반들은 그거 다 지 마음대로 써가지고 그래가지고선 그 중에서 그 대부분을 갖다가 선거구에 내려보내가지고 뭐 선거인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하나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자기 그 국부를 갖다 이어갖고 이제 이러고 이거 과거에 됐는데 지금도 별로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선거구인도 자리 비우고 그리고선 지 마음대로 자기 선거구에서 하지 국가를 위해서 정치를 한다 이렇게 이제 이 생각을 갖다 이제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법이라든지 박근혜 대통령과 하던 행복사회를 만드는 이 사람들 중에서 법을 만들어서 해야 될 텐데 국민이 신뢰를 가지겠느냐. 지금 말이 잘 나왔으니까 차기 대통령이 지금 이제 한참 1년간 서서히 시끄러울 거예요. 모든 거 못할 수가 없어요. 워낙 카리스마가 있고, 지금 그냥 전부 무서워하잖아요. 이 양반이 지금 하라 이래. 그러면 5년 내내 역사적인 대통령 이름을 알고 아주 천정받고 자기가 하는 정책도 국민이 전적으로 지원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